안녕하세요. DOC 파워 코리아의 도성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마스다 RX-7 로터리 엔진 빌드 영상인데요. 이미 해외에서는 로터리 엔진 빌드 영상이 어렵지 않게 보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인 영상이 없어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터리 엔진 하면 피스톤 엔진에 비해 내구성이 현저히 떨어질 거란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로터리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엔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매뉴얼에 나온 대로 모든 과정을 착실히 수행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리 엔진 빌드를 하기 위해선 다양한 제품들이 필요한데요. 이번에 적용되어진 제품들은 대부분 아킨스사의 제품들로 순정품에 비해 강화되거나 개선되어진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진 빌드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클리닝입니다. 로터를 비롯하여 하우징 등 카본 제거를 꼼꼼하게 실시하는데요. 이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크래치나 파손 부위 등을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특히 로터에 붙은 카본을 제거하기 위해 스틸로 되어진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로터 사이드에 코팅되어 있는 코팅막이 제거되거나 브러싱 마모로 인해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으니 필히 소프트한 브러쉬로 세척하셔야만 합니다. 모든 파츠들의 클리닝이 완료되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작업은 점검입니다. 육안과 촉감으로 검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이얼 게이지를 통해 주요 부품들의 간극과 마모들을 면밀히 체크합니다. 블로우되어진 로터리 엔진들을 살펴보면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메인 베어링의 오일 간극이 부적절한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로터리 엔진 특성상 회전축에 더 큰 하중이 실리기 때문에 메인 베어링의 오일 간극은 매우 정밀해야 합니다. 메인 베어링은 스테이셔너리 기어에 압입되어 있는데요. 측정 역시 압입되어진 상태에서 실시하며 엑센트릭 샤프트를 측정할 때도 안쪽과 바깥쪽을 별도로 측정하여 가장 적합한 베어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펙시 실이 높이를 측정하는데요. 사용했었던 실과 신품 실과는 확연히 높이 차이가 납니다. 레이스 사양의 엔진처럼 오버홀 주기가 빠른 경우가 아니라면 아펙시 실을 비롯하여 여러 부품들을 신품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펙시 실과 로터 홈과의 간극도 세심하게 측정합니다. 튜너마다 아펙시 실을 인스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본딩 처리하여 사용하고 있고 이 방법은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로터 베어링은 메인 베어링에 비해 비교적 마모가 적은 편인데요. 그래도 엑센트릭 샤프트의 외경과 로터 베어링의 내경을 정확히 측정하여 별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로터 베어링 역시 압입되어 있는 관계로 프레스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탈부착을 진행합니다. 스테이셔너리 기어 오링을 비롯하여 로터 오일 실도 신품으로 교체해 줍니다.
로터리 엔진 점검 과정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이드 실 가공입니다. 사이드 실과 코너 실과의 클리언스를 위해 랩핑을 하는데요. 이때 코너 실의 라운드를 고려하여 랩핑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파츠들의 점검이 완료되면 비로소 엔진 빌드를 시작합니다. 로터리 엔진 빌드와 피스톤 엔진 빌드를 비교했을 때 메커니즘을 제외하고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지금 빌드 과정인데요. 로터리 엔진 빌드는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절대 멈춰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프론트 하우징부터 실런트 처리를 실시하는데 마지막 리어 하우징 조립까지 너무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처음 도포했던 실런트가 굳게 되어 누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엔진 빌드에 앞서 주사기를 이용해 화이트 바셀린을 워터실 홈에 도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빌드 과정 중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워터실의 이탈이나 스크래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워터실을 인스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아우터실의 흰색 페인트가 마킹된 부분이 수평으로 향하게 해야 하며 이너실의 경우는 녹색으로 마킹된 부분이 하우징이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놓이게 해야 합니다. 프론트 하우징에 미리 세팅해 두었던 로터를 인스톨합니다. 이때 프론트 로터는 모서리 부분이 하우징 하단 사각 워터라인의 우측 모서리에 두고 리어 로터는 상단 사각 워터라인의 좌측 모서리에 둡니다. 아펙시 실을 원활하게 인스톨하기 위해 코너 실의 정렬도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그리고 프론트 하우징에 실런트를 도포합니다. 드웰핀을 인스톨한 후 로터 하우징을 인스톨합니다. 이때도 아펙시 C를 인스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터 하우징 안쪽 면에 바세린을 충분히 바릅니다. 아펙시 C를 인스톨하는데요. 처음 로터리 엔진을 빌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조금 익숙치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여러 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 경우에는 아펙시 C과 롱 스프링을 절반 정도 밀어 넣다가 쇼 스프링을 추가해서 밀어 넣습니다.
이때도 로터 하우징의 스크래치를 꼭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엑센트릭 샤프트를 인스톨하는데요. 직접적으로 베어링에 인스톨되는 만큼 충분히 오일을 바릅니다. 프론트 로터 하우징에 실런트를 도포한 후 미들 하우징을 장착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엑센트릭 샤프트를 손가락 2마디 정도 들어올리고 미들 하우징을 약간 비틀어 조심스럽게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워터실이 홈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리어 로터 하우징과 로터를 인스톨 하는데요. 먼저 실런트를 도포한 후 듀얼핀을 인스톨합니다. 듀얼핀을 인스톨할 때 사용되는 오링 역시 전부 신품으로 인스톨하며 피리 바세린을 도포하여 인스톨 시 발생할 수 있는 스크래치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로터와 하우징을 인스톨하는 과정은 프론트 로터와 하우징을 인스톨할 때와 마찬가지로 로터의 위치와 코너3 정렬을 잊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진행합니다. 로터를 인스톨한 후에는 코너실과 오일실 그리고 베어링과 기어에 오일을 충분히 도포합니다. 아펙CC를 인스톨하는 과정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로터 하우징의 스크래치를 꼭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 근접 촬영을 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펙CC과 롱스프링을 절반 정도 밀어 넣다가 숏스프링을 추가해서 밀어 넣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아펙CC를 밀어 넣을 때 최대한 로터 쪽으로 텐션을 유지시켜 인스톨 시 발생할 수 있는 로터 하우징의 스크래치를 최소화합니다. 이제 리어 하우징만 인스톨하면 되는데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신중하게 인스톨합니다. 로터 하우징에 실런트를 도포한 뒤 리어 하우징에 워터실이 홈에서 이탈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한 후 조심스럽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리어 하우징이 인스톨 되었으면 다음은 텐션 볼트를 인스톨 하는데요. 텐션 볼트에는 밀봉을 위한 실 워셔가 들어가 있으니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시고 나사선에 오일을 바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텐션 볼트는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6개는 동일하고 나머지 2개 중에 M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볼트는 17번 위치에 넣으시고 프로텍터 튜브가 있는 볼트는 18번 위치에 넣으시면 됩니다. 텐션 볼트는 피스톤 엔진의 헤드 볼트에 해당되는 만큼 정해진 규정 토크로 조임 순서에 따라 정확하게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리어 스테이셔너리 기어를 장착하고 규정된 토크로 조여줍니다.
이때도 오일 실은 신품으로 교체하고 실의 접촉면에 오일이나 구리스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플라이 휠을 인스톨하는데요. 클러치가 애프터마켓용일 경우 지금처럼 카운터 웨이트를 먼저 인스톨하고 난 후에 플라이 휠을 인스톨합니다. 풀림 방지제를 도포한 락너트를 조이기 위해 엑센트릭 샤프트를 먼저 고정해야 하는데요. 전용 툴이 없을 경우 지금처럼 체인을 사용하여 고정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 토크렌치로 40kg 이상 조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 연장대를 사용하여 확실히 조여줍니다. 엔진 빌드가 거의 마무리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점검으로 엑센트릭 샤프트의 엔드 플레이를 체크합니다. 엔드 플레이를 측정하기에 앞서 밸런스 웨이트와 니들 베어링 그리고 스페이서를 차례대로 인스톨합니다. 이때 니들 베어링이 스페이서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리보스와 플리 락 볼트를 인스톨한 후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엔드 플레이를 측정하기 위해 100분의 1mm까지 측정이 가능한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는데요. 엔드 플레이가 규정치보다 작게 측정되면 두꺼운 스페이서로 교체하고 반대로 크게 측정되면 얇은 스페이서로 교체해 줍니다. 스페이서는 총 5종류가 나오는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각 스페이서의 두께 차이가 100분의 2mm 정도로 미세하기 때문에 가장 작은 사이즈와 가장 큰 사이즈를 준비해 두시고 엔드 플레이를 맞추시면 됩니다. 엔드 플레이를 마치고 나면 비로소 엔진 빌드 중에 인터널 부분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익스터널 파츠들의 인스톨과 최종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으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일 펌프를 인스톨하는데요. 매뉴얼에 따르면 오일 펌프를 먼저 장착하게 되어 있지만 저의 경우는 오일 펌프와 스프로켓 휠을 먼저 조립한 후 드라이브 기어와 체인을 결합한 상태에서 인스톨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M6V 체결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오일 펌프를 먼저 장착했을 경우 오일 펌프 샤프트와 스프로켓 휠 사이에 몰리는 락키로 인해 오히려 인스톨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기어와 락키를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림 방지용 워셔와 오일 펌프 락 너트를 인스톨한 후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락 너트를 조이고 난 후 반드시 풀림 방지 워셔를 구부려 락 너트가 풀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해 줍니다. 프론트 커버 가스켓을 비롯하여 오링과 백업 링도 신품으로 교체해 줍니다. 프론트 커버를 인스톨하고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다음은 플리보스를 인스톨하고 락볼트를 손으로만 임시로 장착한 후 바로 탈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플리보스와 엑센트릭 샤프트와의 높이 차이를 가늠하여 니들 베어링과 스페이서 간에 간섭이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서머 펠릿을 개선품으로 교체했는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엑센트릭 샤프트로 항상 오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로터의 냉각 성능과 베어링의 윤활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최종적으로 락볼트를 규정 토크로 인스톨합니다. 이때도 역시 신품 오링에 오일을 도포하여 사용하고 볼트 플랜지 면에 실런트를 바르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다 RX-7 엔진 빌드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로터리 엔진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부분들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느 엔진들과 마찬가지로 매뉴얼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착실히 수행하신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안전운행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